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오기 힘드셨던 62세 정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정숙님은 남편분이 왼쪽 손가락 저림으로 저에게 한약을 드신 후 본인이 많이 좋아지셔서 와이프 무릎 좀 고쳐달라며 저에게 모시고 오셨던 경우였어요. 그때 남편분은 50일 정도 한약을 드셨는데 저녁 때마다 손끝이 찌릿거리고 저린 것이 70에서 80% 이상 덜해지니 이제 자신은 그만 먹고 와이프 무릎 좀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하셨죠. 와이프인 정수님은 키 154에 몸무게 61kg로 상체가 하체에 비해 통통해 보이는 체형이세요. 소화나 식욕, 대변은 보통이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다른데 아프거나 불편한 건 특별히 없으세요. 그 흔한 허리 디스크도 없으시고요. 하지만 혈압과 당뇨는 좀 오래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몇 년째 복용 중이시고요. 병원약 말고 다른 영양제 드시는 게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4, 5년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후 무릎 영양제는 챙겨 드시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한 1년 전부턴 하체가 현저히 약해지더니 최근 2-3달 전부턴 무릎이 가끔 욱신거리기도 하고 만져보면 약간 붓고 열감도 느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여간 힘이 드신 게 아니래요. 무릎을 꿇는 건 상상도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뒤로 젖히는 건 벌써 몇 년 전부턴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요새 특별히 몸에 불이 되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왜 그 연세엔 손자, 손녀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 관절에 무리가 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숙님은 집에서 살림만 할 뿐 특별히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없으시다 하세요. 그러더니 갱년기 이후 살이 더 쪄서 무릎이 더 힘든 것 같다며 살도 빠지고 무릎도 좋아지면 좋겠다 하며 귀엽게 웃으시네요. 허걱! 퇴행성 관절염뿐 아니라 살까지 빼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체가 어느 정도 빠져야 무릎에 무리가 덜 올 테니 정수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무릎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살도 조금이라도 빠질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정숙님도 식사를 아침 저녁엔 건강한 음식으로 제대로 드시고 저녁엔 탄수화물은 빼고 야채나 두부, 해산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죠. 운동은 지금은 무릎이 불편해서 빨리 걷거나 오래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훌라후프나 윗몸 일으키기처럼 무릎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은 활발하게 뛸 수 있는 운동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숙님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며 살도 무릎도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꼭 그렇게 해보겠다 다짐하셨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약으로 살도 어느 정도 빠지면서 무릎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숙님처럼 무릎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서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과 체중 증가는 한약으로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어요. 참고로 한약으로 살이 빠지게 하려면 간의 신진대사를 올려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여자 나이 49세가 넘어가면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간의 신진대사가 현저히 약해지고 그렇게 살이 잘 찌게 되거든요. 여기에 간의 신진대사가 약해져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혈관이나 장부에 쌓여 있는 것을 분해해주면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혈관이 깨끗해지고 간과 다른 장부의 기능이 좋아져 결국엔 살이 빠지고 기운도 더 좋아지게 되어요. 그럼 퇴행성으로 관절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쉽게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은요. 이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원래 인체의 모든 관절을 주관하는 장기는 신장과 부신이에요. 부신은 신장 옆에 붙어있는 호르몬 기관이고요. 하지만 무릎 주변의 경락은 비위장과 간과 담낭 경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즉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열이 차도 무릎이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간과 담낭의 기능이 약해져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져도 무릎의 불편감은 낫질 않고 오래 갈 수 있지요. 참고로 근력이 약화되어 오는 무릎 통증은 계단을 올라갈 때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계단을 올라가는 자세가 근육과 힘줄에 더 힘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인체의 모든 뼈와 관절은 신장과 부신의 신진대사로 생성 보충되게 되므로 결국엔 선천적으로 신장이 허약한 체질이나
나이가 들어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약해져도 뼈와 관절의 신진대사와 그 기능은 약해지게 되어요. 그리고 이 경우엔 관절의 쿠션이 부족하고 탄력이 약해 계단을 내려올 때 더 불편하고 힘이 들게 되고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 퇴행성으로 무릎 관절이 불편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위장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후 간담의 기능은 어떠하며 전체 근육은 얼마나 약해졌는지, 마지막으로 신장과 부신의 기능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해 각각의 장부의 기능을 올려주고 각 장부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약초를 선택해 무릎의 염증과 통증을 조절해야 하죠. 그러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에게 무릎 관절염으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오랜 소화불량이 있으신데 무릎 관절염이 오랫동안 낫질 않고 계속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근육과 힘줄이 많이 약해져 버스를 올라타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허리나 목 디스크로 오래 고생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 무릎의 염증과 통증이 심해졌다며 전형적인 신장과 부신의 약화를 호소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럼 우리 정숙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고요? 우리 정숙님은 소화나 대변은 문제 없으셨죠? 하지만 남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먹는 걸 좋아하셔서 정말 많이 잘 드신대요. 이 말은 현재 위장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위장 자체가 확장되어 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위장의 습액과 열이 자주 찰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참고로 위장의 습과 열이 자주 차면 위장 경맥인 무릎에 습액과 열이 차올라 염증이 자주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걷거나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니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과 힘줄도 약해져 있을 거고요. 또한 젊었을 때부터 허리나 다른 관절에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으니 정숙님은 타고나길 신장과 부신이 현저히 허약한 체질도 아니에요. 다만 폐경기 이후 신장과 부신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면서 관절의 쿠션과 진액이 부족해져 갔고, 여기에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서 부위장이 약해지고 늘어져 살이 상체에 많이 찐 탓에 무릎에 하중이 가고 힘줄이 지탱하기 힘들어지면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이게 더 진행되면서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 주변이 쉽게 염증화되어 현재 무릎이 붓고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증상으로 힘드셨던 거고요. 따라서 정숙님의 치료는 제일 먼저 비위장의 힘과 탄력을 회복하고 약해지고 늘어진 근육의 힘을 올려주는 간담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가 필요해요. 참고로 비위장의 습액이 없어지고 탄력이 올라가면 인체의 허리를 감싸주는 대맥이라는 경맥이 강화되어 허리 힘이 좋아지게 되어요. 여기에 하초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는 약초들과 하초 자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무릎 주변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과 어혈을 없애주는 약초를 쓰지요. 참고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어혈을 녹여주는 약초들은 간의 신진대사를 올려 혈관과 장부에 쌓인 노폐소를 분해해 주므로 살이 잘 빠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요. 여기에 정숙님은 현재 위장의 열과 당뇨로 식욕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 이를 완화해주는 약초들도 위 처방에 더하여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11분씩 4번 정도 한약을 드신 후 정숙님은 무릎의 욱신거림이 거의 좋아지셔서 이제 살 것 같다 하셨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 많이 힘드신 건요? 라는 질문에는 무릎이 아프기 전 정도는 아니어도 훨씬 나아진 것 같다고, 이 정도면 한약을 그만 먹어도 되지 않겠냐 하세요. 왜 어르신들이 조금만 괜찮으면 돈 걱정을 하시잖아요. 정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은 좀 빠지셨어요? 라고 직구를 던졌죠. 왜 상체 살이 좀 빠져야 무릎에 부담이 많이 줄면서 염증은 쉽게 재발되지 않거든요. 정숙님은 약사님 말대로 소식을 하고 저녁엔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니 한 달에 2kg 정도 빠지셨다고, 그래서인지 몸이 더 가볍고 무릎도 부담이 훨씬 덜 든다고, 운동은 할 때도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약은 11분만 더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 유지를 잘 해보기로 하고 치료를 마무리하였어요. 이후 2달 정도 지나 정숙님은 명절 때 몸을 좀 무리했더니 무릎이 좀 아파온다고 한약을 좀 더 드셔야겠다 하시며 다시 오셨고요. 그리고 그때 11분 한약만으로 현재 생긴 염증과 통증은 금방 없어졌고요. 왜 얼마 안 된 염증은 한약으로도 금방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릎이 다시 욱신거리고 염증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왜 소염 진통제만 먹으면 무릎이 붓고 아픈 건 금방 나아지기도 하는데 굳이 비싼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이게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조금만 무리하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엔 무릎이 다 망가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건강한 관절이 어떤 인공관절보다 더 낫고 오랜 시간 소염 진통제로 위와 간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엔 무릎 자체가 더욱 약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내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제나 한약 치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치료인지를 실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병원에선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닌 만성적인 무릎 관절염으로 염증과 통증이 반복되신 분들께 동양의학으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